네, 픽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인데요.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스튜디오에는 모시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황 의원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일어나면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35년 경찰관으로 일했는데요. 네. 제가 경찰관으로 35년 일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한 시간이 35년인데도 그 경험을 가지고도 상상할 수 없는. 예. 경찰이 여러 가지 실책 과오들이 있지만 이런 사고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사고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상으로 본 이제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저는 그 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한 개의 기동대만 배치됐었어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자, 1개 기동대라면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약 80명. 80명만 배치해도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다. 경찰 경험으로 볼 때.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노마스크 헬로윈데이 축제가 그 이태원에서 3년 만에 열리고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보 파트에서 보고서가 올라갔고 또 그런 보고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태원 전 지역을 볼 때 인파가 가장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그 골목이라는 것은 이미 헬로윈 축제를 해오면서 경찰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좁은 공간 40m 길이에 폭 3.2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이태원역에서 올라가는 인파, 이쪽 그 해밀턴 호텔 뒷 골목에서 내려오는 인파가 이제 대규모로 막 뒤섞여가지고 서로 밀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분들은 내려오려고 밀고 올라가는 분들은 올라가려고 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경찰이 배치가 안 됐는지. 자, 잠깐만. 황 의원님. 네. 경찰 생활을 35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태원에 대해서 잘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용산경찰서에서 2년 동안 형사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파의 움직임이나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를 소상히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이태원에 마약 단속 때문에 많이 나가 있기도 했고 이태원에서 여러 살인 사건도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많이 가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 해밀턴 호텔 옆 골목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골목이 이번 혼잡 경비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경력을 집중 배치해야 될 지역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곳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제나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년의 경우에도 그곳에 가장 인파가 운집해서 혼잡 경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배치를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이 그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동대 한 개 부대만 배치했으면은 이런 일이 애초부터 생기질 않았거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한 후에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사실 현장 경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봐도 사태의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 사전에 그곳에 기동대 1개 부대라도 배치했으면 되는데 서울에 80개 부대가 있습니다. 80개 부대가 광화문에도 배치되고 용산 그 대통령실 주변 이런 여러 군데 배치되는데 한 개 부대 배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한 개 부대도 배치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황 의원님 국회의원이시니까 그 부분을 따져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누구 책임도 가리게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왜 배치 안 한 거로 추정되세요? 지금까지 이 조사 결과로는?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은 이태원 파출소나 용산경찰서에서는 기동대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서울경찰청에 지원 요청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다음 주부터 예정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의 조사라든지 여러 자료 제출 받아보면 이제 좀 확인이 되겠죠. 아무튼 서울경찰청에서 배치를 안 한 것은 지금 팩트거든요. 왜 배치를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 용산경찰서 종합치안대책도 어떻게 그 치안대책이 마련됐는지 짜여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참사 현장에 책임 간부가 배치돼야 되거든요. 책임 간부. 그러니까 현장을 지휘하는 통솔하는 경찰관 고위직으로요?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자면 경찰서의 과장급 중에 한 명이 그곳에 책임 간부로 배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네. 최소한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서장이 그렇죠. 하거나 또는 네. 경찰서장에 나가 있거나. 네네. 그런데 경찰서장은 그 순간에 어디 있었고, 경찰서 과장이 9명, 10명쯤 될 텐데 그 과장급들은 그날 또 다 어디가 있었냐는 거죠. 그중에 한 명을 배치해서 현장 상황을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기동대가 배치돼서 골목의 양쪽 출구에 대한 인파 통제를 좀 하고 이제 뭐 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다든지 일시점 여기를 통제하고 이쪽으로만 가게 한다든지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우회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발생하지 않을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짐작해 볼 때는 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그 인력 배치하는 이런 분들이 지휘라인에 있는 분들이 안전의식이 첫째 굉장히 좀 안전 마인드가 많이 결여된 거 아닌가 최근 들어서 그런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많이 결여된 것 아닌가.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뭐 공직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황 의원님 잠깐 요 대목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네. 근데 대한민국 경찰은 뭐 지금 해방 이후 계속 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대한민국 경찰도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고 뭐 네. 후배들이 많고 그러는데 정권이 바뀐 게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까?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6일만 지나도 그렇습니까? 공직사회에 미치는 분위기는 굉장하죠. 네, 그것은 뭐 공직사회 분위기라는 것은 경찰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네네. 모든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어떤 마인드, 어떤 국정 철학, 뭐 철학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철학으로 어떤 국정 운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하느냐, 이것은 공직사회에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이 순식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죠. 이를테면 바람 불면 그냥 풀이 누워버리는 것 같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제 고위 공직자가 우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장차관들이 영향을 받고, 네. 장차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고, 고위 공직자들이 인사권을 갖는 현장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고 순식간이죠.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당일날 경찰관들을 투입하긴 했는데 뭐 137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약 단속 인원이 대거 투입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의아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찰 조직의 안전 마인드,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결여된 거 아닌가라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용산경찰서의 그 간부들, 또 그 위에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 간부들이 그날 헬로윈데이에서는 사람의 안전을 관리하기보다는 헬로윈데이에 마약 단속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집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네. 쳐다보는 곳이 달랐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데 착안했더라면 기동대를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때 마약 단속의 성과를 좀 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날 마약 단속 그 일정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10월 24일인가 그때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걸 선포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또 통계에서도 2018년 기준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약 4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1.3배밖에 안 늘었어요. 거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 무난하게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범정부적인 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나와서 가지고 뭐 마약과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황 의원님은 검찰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으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마약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수사잖아요. 네네. 지금의 이제 낮은 국정 지지율을 어떤 그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해서 국면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겠죠. 아, 1991년 노태우 정권이 했던 것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뭐 연예인 마약도 좀 막 이렇게 잡고 뭐 사회 지도층 마약도 좀 잡고 뭐 이렇게 이 뉴스를 장식할 만한 여러 가지 마약당 성과를 내면 그쪽으로 이제 특히 이 연예인 마약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마약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뉴스 파급력이 큰 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면을 바꿀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마인드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아직도 검사 옷을 못 벗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언행을 보면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에서 마약 수사 관련 마약 수사관들 또는 마약 수사 관련 예산, 즉 인력과 예산을 이게 형사법이 바뀐 후에 검찰 수사 대상이 축소된 이후에 인력과 예산이 축소되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축소를 안 시키려고 유지하거나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걸 통해서 검찰 수사의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국회나 우리는 언론 등에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네네. 황 의원님 나중에 스튜디오 모시고 사실 이태원 참사가 짚어볼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끔찍한 참사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35년 경찰에 몸담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 왜 이렇게 기동대 배치를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를 빚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뭐 송구한 마음 그지였고요.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 자체 조사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또 검찰에게 맡기면 검찰이 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만이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